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강별상정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남긴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 왕에게도 거침없이 자신의 뜻을 밝혔으며 죽음 앞에서도 명분을 굽히지 않았던 선비. 후대 사람들은 그를 공자와 맹자, 주자의 학통을 잇는 대학자라는 의미로 송자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바로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런데 송시열과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를 배출한 은진송씨 가문의 선대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증조부 송구수와 조부 송은기의 묘가 명당이었기에 송시열과 같은 거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월드풍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암 송시열의 묘와 선대묘역을 함께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과연 은진송씨 선대묘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1부에서는 먼저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과 그가 풍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1607년에 태어나 1689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본가는 은진 송시이고 자는 영복, 호는 우암입니다. 그는 율곡이이에서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 학맥을 계승했습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인 동국 18연에 이름을 올렸고 한때 전국 70여 곳에 이르는 선과 사후에 배양될 만큼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3,000회 이상 등장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학문과 정치, 예법과 국가의 명분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는 무너진 조선의 자존과 유교적 명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종과 함께 국벌을 논의했고 왕이라 하더라도 성리학의 원칙과 예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송시열은 한 시대의 정신적 기둥이었지만 그 원칙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격렬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송시열의 호인 우암은 허물우와 암자함을 씁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송시열이 평생 학문적 스승으로 받들었던 주희, 곧 주자가 태어난 우계현에서 비롯된 호라고도 합니다. 송시열에게 주자는 학문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자의 학문을 철저하게 따랐던 송시열은 풍수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는 풍수를 온전히 배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송시열 역시 자신의 풍수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의 서간문을 살펴보면 주의가 저술한 산능해장 장래 문제에 관해 논한글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효종의 능역 조성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능의 입지와 장래 방식에 관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송시열에게 풍수는 복을 얻기 위한 단순한 길흉의 술법만은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예법에 따라 돌아가신 분을 바르게 모시고 산세와 물길, 토지와 습기까지 살피는 현실적인 장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송시열의 풍수적 식견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종 14년인 1673년, 송시열은 상소문에서 광중을 지나치게 크고 깊게 파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묘를 깊게 판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땅속의 물기를 만나거나 습기가 차면 오히려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자가래에서는 물과 습기, 벌레와 나무뿌리의 침을 막기 위해 회격을 사용하는 장법을 제시합니다. 석회를 모래와 섞으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으면 치밀해져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송시열이 예법만을 강조한 학자가 아니라 묘역의 토질과 수분, 보존 조건까지 살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형세가 아무리 좋아도 혈체에 물이 차고 땅속이 불량하다면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송시열 역시 이러한 땅의 실제 조건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송시열은 다른 사람의 묘자리를 직접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송강정철의 묘입니다. 송강정철의 묘는 본래 경기도 고양 일대에 있었지만 1665년 송시열이 충북 진천군 문백명 봉중리 일대를 살펴 새로운 묘자리를 정했다고 전합니다. 송시열은 이곳의 지형을 보고 물고기가 물속에 숨어있는 형상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 숨을 은자를 써서 어은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송시열이 풍수를 글로만 접한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걸으며 산줄기와 물길, 지형의 형상을 살펴 맷자리를 판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풍수가는 주자의 영향을 받은 형세론적 관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송시열이 자신이 사후에 묻힐 신우지지까지 생전에 직접 살펴두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처음 정한 곳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무봉산 일대였습니다. 송시열은 이곳에 좋은 자리를 먼저 세상을 떠난 큰 며느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그 위쪽에 묻힐 자리를 정했다고 합니다. 1689년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묘는 무봉산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묘역에 습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1757년 영조 33년에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산세와 형국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혈처의 물길과 토질, 습기와 배수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비로소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괴상 청천에 자리한 송시열묘는 장군 대자형으로 전해집니다. 위엄을 갖춘 장군이 높은 자리에 자정하여 사방을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형국이 성립하려면 장군의 기상을 드러내는 중심 산세와 함께 투우봉과 천마봉, 깃발과 북을 닮은 사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군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장졸이 필요합니다. 장군의 형세는 갖추었지만 따르는 장졸이 없으면 독불 장군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송시열 묘소 앞의 청천시장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799년 송시열의 후손인 송종수가 청천 주민들과 상의하여 시장을 열고 장터의 시설 자금으로 당시 300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천시장은 5일마다 한 번씩 한 달에 6차례 열리는 5일장이 되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상인과 주민들이 장터로 모여들었고 풍수에서는 이 사람들을 장군을 따르는 병졸의 형세로 해석했습니다. 장군 대자형을 이루었지만 장군을 따르는 병졸의 형세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람이 모이는 시장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자연 행세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기능으로 보완한 비보 풍수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과 물만이 공간의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형성되면 그 움직임 또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송시열묘와 청천시장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 공간과 공동체의 활동을 함께 살피는 풍수의 실천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송시열의 학문과 업적은 그 자신이 묻힌 장군 대자형의 발복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송시열과 같은 인물을 배출한 풍수적 배경을 찾으려면 그보다 앞선 선대의 묘를 살펴봐야 합니다. 송시열의 증조부 송구수, 조부 송은기, 그리고 송은기의 둘째 아들로 송시열에게 숙부가 되는 송승조. 월드풍수는 이 선대묘역을 직접 찾아 용맥의 흐름과 입수, 혈장과 전후좌우 주변 사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증조부 송구수나 조부 송은기의 묘가 뛰어난 명당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영학 박사님이 현장에서 형세를 분석한 결과 눈여겨봐야 할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묘가 용의 생기를 온전히 받아 가장 안정된 혈장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의 기운은 은진송씨 가문의 발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2부에서는 지영학 박사님과 함께 우암 송시열 본인묘와 선대조부 증조부 묘역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송시열 묘는 과연 장군 대자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증조부 송구수와 조부 송은기의 묘는 정말 명당인지, 그리고 예상 밖으로 주목받은 송승조 묘에는 어떤 풍수적 증거가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당은 업적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서 기운을 멈추며 어떤 혈장을 이루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을 배출한 은진송씨 가문의 풍수적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편 현장 답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풍수는 자연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기를 얻어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가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풍수 한결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